마케터도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아니 이런 것까지 한다고? 라고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콘텐츠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오늘은 직무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콘텐츠 마케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해외 영업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콘텐츠 마케터로 직무를 바꿔서 이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직을 준비할 때 콘텐츠 마케터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과거의 저처럼 막연하게 콘텐츠 마케터가 되고 싶지만 콘텐츠 마케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마인드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마케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마케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콘텐츠 마케터와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광고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퍼포먼스 마케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브랜드 마케터나 디지털 마케터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숫자에 강하고 광고를 여러 가지 돌리는 실험을 해서 어떤 게 광고 효율이 잘 나오는지 그런 전략 짜는 게 좋다면 퍼포먼스 마케터가 더 잘 맞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 퍼포먼스 마케터가 아닌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마케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터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발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콘텐츠 마케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이고 다른 직무를 하시다가 자신이 하시던 그런 전문 분야를 살리셔서 콘텐츠 마케터로 직무를 변경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콘텐츠 마케터가 범위가 정말 넓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실제로 하는 일도 정말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몸을 담았던 해외 영업, 벤더 일도 정말 일이 많은데 이 벤더 업무만큼이나 마케터가 하는 일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 벤더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마케터도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아니 이런 것까지 한다고? 라고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가 직접 다 담당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콘텐츠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대행사 마케터가 아니라 한 브랜드의 콘텐츠 마케터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마케터랑 하는 일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작은 브랜드의 마케터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터,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직업 아닌가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콘텐츠 마케터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직무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블로그에 글 쓰는 게 좋았고 무언가 나만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디테일한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인으로 하는 일이 콘텐츠 기획하는 일인데 이 기획이라는 일을 아이디어를 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디어만 내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못할 게 없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기획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을 전부 책임지는 것까지가 기획이에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업무 몇 가지를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저희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했는데 이 제품들의 판매, 홍보를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브랜드의 콘텐츠 마케터가 되어서 쉐이크라는 제품을 홍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를 만드실 건가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이어트 식품이니까 다이어트랑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혹은 이거 먹으면 배불러요 아니면 맛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겠죠? 여기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제품의 강점, 즉 USP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품의 강점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바로 마케터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우리 브랜드 제품을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 입니다.
내가 판매해야 할 제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겠나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제품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 제품의 강점만 안다고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다른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서 우리 제품의 강점이 사실은 강점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의 제품도 다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쉐이크의 좋은 점을 콘텐츠로 만들어야지 더 효과적인 마케팅이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들을 모두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경쟁사 제품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사실 인터넷 강의로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회사 내부에 경쟁사 제품 비교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걸 공부하면 좋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봐서 쉐이크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경쟁사 제품들의 가격이나 강점 아니면 타겟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겠죠. 이 과정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조사를 한다, 제품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하는 세부적인 업무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마케팅 업무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제품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제품의 강점을 알게 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강점을 어떻게 표현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콘티로 짭니다. 요즘엔 숏폼 형식의 영상이 효과적이니까 쇼츠 하나 찍고 다이어트 상식에 관한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콘텐츠도 하나 짜야겠다 하고 콘텐츠에 관한 콘티를 직접 짭니다. 여기서 콘티를 짤 때 어떤 디테일까지 들어가냐면 숏폼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구도에서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촬영할지 이런 걸 전부 다 마케터가 기획을 합니다. 카드뉴스라면 각 장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점 하나까지 카피라이팅을 전부 다 정해줘야 돼요. 디자이너는 콘티를 가지고 제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콘텐츠 마케터로서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레퍼런스도 콘텐츠 마케터가 직접 찾아서 함께 보내주면 좋겠죠? 그 다음 단계로 콘텐츠가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걸 업로드를 해야 해요.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은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채널별로 또 맞는 유형의 콘텐츠가 있고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올려야 조회수가 더 높고 노출도 더 잘 나오는지 이런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널별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무튼 콘텐츠 마케터도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제목이랑 캡션, 해시태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하나 기획을 해야 합니다. 콘텐츠에 들어가는 카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카피라이팅이랑 캡션 쓰는 거 이걸 매일 새롭게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콘텐츠 마케터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콘텐츠 마케터가 되고 나서는 글 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발행하는 데까지의 이 전 과정 외에 또 다른 콘텐츠 마케터의 업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콘텐츠에 활용할 제품의 이미지가 필요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촬영을 해야겠죠. 그럼 촬영 작가는 누가 섭외를 하나요? 촬영 스튜디오는요? 이런 것까지 전부 콘텐츠 마케터가 기획을 합니다. 여기까지 콘텐츠 마케터가 실제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여기서 핵심은 콘텐츠 기획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내가 마케팅을 전공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디어만 계속 낸다고 해서 지속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디어 기획한 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품이 들어가는 일, 직접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뺀 전부가 콘텐츠 마케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회사의 콘텐츠 마케터는 직접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성과나 프로젝트라고 할 게 없고 자빌만한 그런 물경력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콘텐츠 중에 블로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매일매일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맨날 키워드를 돌려 써가면서 글 몇천 자씩 짜집기 하는 그런 일들 같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입사할 때는 콘텐츠 마케터라고 해서 뭔가 기대했던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입사했을 때 뭔가 우리 콘텐츠의 조회수를 빵 터트리거나 아니면 매출을 극대화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런 걸 기대하고 입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팬들과 소통하고 제품 사진 촬영하는 작가를 하루 종일 리스트업 한다거나 촬영 소품을 챙기고 촬영 장비를 세팅하고 이런 거 같이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망이 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크게 보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콘텐츠 마케터로 입사하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러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콘텐츠 마케터는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재미랑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보를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기획했던 콘텐츠를 보고 너무 맛있겠다, 당장 사러 간다 이런 댓글이 달리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랑 회사의 입장이 달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것만 만들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입사를 하기 전에 내가 입사를 하고 싶은 회사의 브랜드 이념이라든지 철학 이런 걸 꼭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은 이렇게 콘텐츠 마케터가 하는 일과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 마케터로 이직했던 경험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운 점이 많아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매번 새로운 콘텐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닌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콘텐츠 마케터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고 미리 알아두신다면 앞으로의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